이 자율주행 시대, 어쩌면 예전 서부 시대, 이 골드러시 같은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지난번 자율주행 시대를 말하다 1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버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도로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율주행 하면 자동차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거든요. 인프라가 발전해야만 자율주행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기관이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레벨 4 수준은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요. 고도화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차가 스스로 상황을 다 인지하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알아서 운전하고 정말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자체는 물론이고 ICT, 도로교통 이런 것들 모두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차가 스스로 가려면 신호등 알아서 봐야 되잖아요. 도로에 공사 있으면 공사 표지판 그냥 몇 개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보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5대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7년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목표로 했어요. 일단 차량 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그리고 생태계 구축 이렇게 5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뉴스 발표하는 것 같네. 이 중에서 오늘은 3번째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그리고 4번째 서비스 창출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레벨 4는 자동차 센서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이 개발돼야 되는데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도로교통 시설 그리고 자동차가 융합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통 주체 그러니까 운전자, 차량, 보행자, 인프라 교통센터까지 이 주체가 다 서로 연계해야 되고 협력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도로 위의 사정이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강아지도 나올 수 있고 고양이도 나올 수 있고 정말 복잡해요. 빌런들이 막 도로에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한 대가 그냥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신호등이 자동차로 그리고 도로 자체가 자동차로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하는 주행이 선행돼야지만 안전한 자율주행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V2X라고 합니다. 만약에 도로에서 자동차하고 통신한다면 V2I, 자동차끼리 통신한다면 V2V.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없으니까 V2X라고 얘기합니다. V2X, X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풀 때 X는 뭐든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Vehicle to Everything 그래서 V2X라고 얘기를 합니다. V2X 통신은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다른 차 그리고 주변 인프라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레벨 4 이상이 되면 결국에는 V2X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도로 이렇게 인프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욱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신호등이 바뀌었네 하는 걸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신호등이 바뀔 예정이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차를 얼마나 감속하고 가속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녀야 되겠구나 차선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아가 또 나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년에 레벨 4 수준의 자율협력 주행기술 실도로 실증 지자체 공모를 시행했고요. 거기서 실증 대상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화성시 세솔동 도심도로 일부 구간에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만들어놨는데요. 여기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시연을 했습니다. 실증 대상지 세솔동 순호을 중앙로 1.2km 구간에는요.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에 필요한 노변 기지국 RSU라고 하죠. 그리고 이동체 검지기, 카메라, 그리고 LDM 동적 정보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인프라 구축이 다 완료됐고요. 총 10대의 커넥티드 카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여기 투입돼서 다양한 자율협력 주행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동적 정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율주행차는 주행 환경을 인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센서를 갖고 있잖아요.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이걸 가공하고 분석해서 인식하고 시공간적인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행을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중앙 집중화하고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입력되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도 주변 차, 보행자 이런 안전과 직결되는 이 동적 정보 관리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죠.
자, 그럼 다시 5대 지원 계획 중에 네 번째 분야로 돌아와서요. 네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그리고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등 신산업 창출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창출. 이거 너무 길다. 무슨 얘기냐면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수요에 맞춰서 대중교통이 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성큼 다가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난번에 레벨 4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서 운전기사가 대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운전하시는 분들,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될 거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먼 거리를 훨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경제 주체도 늘어나고요. 소비나 생산 기회도 늘어나면서 이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겠죠. 이건 뭐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 이 노령운전이 불러오는 문제 점점 심각해질 텐데요.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더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도 자율주행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 기존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텐데,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율주행 시대, 예전 서부 시대, 이 골드러시 같은 시대가 열렸는데 백지의 무한한 땅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생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